안녕.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로 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금 얼마지? 한국부동산원이냐 국민은행 KB냐에 따라 조금씩 통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은 10억을 돌파했다고 보면 됩니다. 10억을 4년 전에 현 정부 출범할 때 2016년 17년 이때만 해도 5억 정도였고 5억 정도. 서울 아파트 얼마냐 하면 그때 이제 84제곱 기준으로 5억이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제 4년여가 흘렀는데 그게 10억이 됐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 3개짜리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 중간값은 이제 10억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일지 오늘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서울에는 구가 25개가 있고 가운데 한강을 기준으로 강 남쪽에는 11개 구, 그리고 강 북에는 14개 구, 그럼 25개 구 중에 중간에 있는 구가 어디일까 하면 일단 강남 3구 아닐 거고 강동구 쪽도 아니고, 그리고 마용, 성광, 이제 강북에서 탑티어급인 구들, 그 구들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정도 구에 해당하는 성북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한남대교죠. 한남대교. 그래서 강남, 신사, 이제 한남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딱 센터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날씨가 진짜 미쳤다 오늘. 제가 앞으로 이 야외 촬영을 한 번씩 할 텐데 그때 제가 아는 맛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국의 맛집을 숨은 맛집들을 제가 한 번씩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임장 겸 지방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그날 저녁 식사를 이제 거기서 맛있게 하고 와야 왔다 갔다 할 때 안 피곤하다. 우리도 오늘 맛있는 거를 먹고 가보도록 하죠. 지금 성북동입니다. 성북동. 이 서울에 25개 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북구가 잘 사는 동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이 성북구에 있는 성북동,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부자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거 아나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공통점, 그건 뭐냐? 둘 다 언덕에 있다는 거죠.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는 둘 다 언덕에 있어요. 둘 다 대중교통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대중들이 타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대중교통을 타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는 역시나 또 이제 교통이 불편한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해외도 미국 이런 데 보면 다 뭐 비버리 힐즈 이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다 왔습니다. 한신 휴플러스라는 아파트고요. 최근 실거래가가 84 기준으로 10억 5천에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완전 평지에 있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세대수로는 409세대,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진 2004년식. 그러니까 2004년식이면 지금 한 18년 차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거의 20년을 보고 있으니까 아파트가 딱 봐도 이제 그 구축 아파트 느낌은 나죠. 지하 주차장이 신기하게 되어 있다.
세대수는 이제 409세대. 보통 이제 500세대 정도를 중규모라고 하니까 고기에 약간 못 미치는 세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보러 왔다고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10억을 돌파를 했다는 거고, 이 아파트가 그 정도 선에 있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소문동에 있는 아파트고 18년 된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교통이 그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강남 가기는 좀 불편하지만 여기서 광화문이나 종로 쪽 가기에는 금방 가거든요. 뭐 30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도보로 이용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고, 또 여기 이제 현지 거주민들께서는 좀 새끼를 활용하면 처음 왔을 때보다는 빠르게 이용 가능하다. 이게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 와 좋다 이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입지의 5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일자리, 교통, 학군, 편의시설, 인프라,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 일단 일자리가 여기서 이제 강남까지 가는 건 좀 불편하고, 그 CBD라고 하죠. 뭐 종로구, 중구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편리한 위치고, 다만 이제 학군적으로는 뭐 조금은 여기가 아쉽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아예 나쁜 편은 아닌 거고, 그리고 인프라, 여기 성신여대 입구역 주변으로 해서 그 중심 상권 인프라가 훌륭합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 같은 측면에서는 성북천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잘 닦여져 있는 걷기에 좋은 그런 환경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 살아보면 강남 가기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크게 빠지는 건 없다. 요게 지금 10억을 이제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에 딱 해당하는 아파트가 요 정도 컨디션이다. 만약 입지를 조금 포기한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새거인, 좀 더 덜 오래된 아파트로 갈 수가 있을 거고, 더 중심지로 간다. 지금 여기 성신여대 입구역인데 여기보다 좀 더 중심지 쪽으로, 을지로나 광화문 그쪽 CBD 쪽으로 좀 더 붙는다고 하면 이제 연식이 더 오래되거나 아니면 단지 수가 훨씬 더 작거나, 지금 저게 18년 차 됐고 400세대 정도 됐는데 뭐 아예 20년 차를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그런 거라고 하면 이제 좀 더 센터로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서울 아파트가 굉장히 촘촘하게 그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 계신 분들은 다들 자기 동네가 좋다고 하겠지만 이 가격만큼 정직한 게 없기 때문에 더 살기 좋은지 아닌지는 그만큼 가격에 정직하게 드러난다. 15억 초과일대가 아예 안 나오는 거고, 얘는 아직 대출이 나오는 거죠. 이제 9억까지가 40%고 9억 초과분이 20%니까 지금 10억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4억 가까이 되는 대출이 나오는 취득세니, 그리고 뭐 중개 수수료 이것저것 부대 비용을 감안했을 때 내가 저 아파트를 지금 매매해서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제 10억에서 한 4억 정도를 뺀 이제 6억이고, 거기서 이제 부대 비용을 더하면 이제 한 7억 가까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 정도 아파트에 살려면 지금 내 자본금은 7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이 절대 만만치가 않은 돈이죠.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물려받은 것 없는 뭐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부부들이 절대 매입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고, 사실 결혼할 때 저 정도 집에서 시작을 한다는 게 그걸 자가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게 불과 4년 전에는 이제 5억대였기 때문에 그게 지금 4년 만에 2배가 올랐고, 그럼 4년 전에 충분히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지금 매입하려고 하면 이제 7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나는 이제 그 정도 자금이 없다. 근데 지금이라도 좀 미리 사둬야겠다고 하면 이제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저게 매매가는 10억이 좀 넘지만 이제 전세가는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실투자금이 4억대니까 내가 자가로 바로 거주하는 것보다 정도는
덜 드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사두면 그만큼 실투자금을 좀 줄일 수 있다. 그게 이제 전세 레버리지 투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갭 투자인 건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게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투기 수요라고는 할 수 없다. 그거는 실수요에 가까운 갭 투자인 거고 왜냐면 내가 투자의 용도보다는 실제 추후에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매입을 해두는 거니까요. 지금 연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절대 투자자들이 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수익률, 투입금 대비 수익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투자자들은 이제 1주택자가 아니라 최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니까 그럼 지금 저런 걸 매입하면은 뭐 8%, 12% 이런 식으로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그에 따라오는 이제 보유세 그리고 추후 이제 양도세가 또 중과가 되죠. 지금 최대 뭐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전형적인 실수요장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저 정도 컨디션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저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와 엄청 좋은 아파트다 이렇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살기 좋은 아파트거든요. 또 출퇴근하기에 또 교통편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성북천을 포함한 준공원 느낌의 하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를 바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이제 7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나머지 대출 한 4억 정도 가까이 되는 대출은 이제 보통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면 한 달에 한 150에서 160 그 정도의 돈이 나갑니다. 그것도 꽤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대출이 40% 미만으로 받은 거다. 그렇게 영끌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 현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30대들이 지금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상 되는 분들이 갖고 계신 아파트고 그래서 이제 이걸 딱 기준점으로 삼으면 지금 그래서 왜 30대들이 노도강이라든가 금관구, 서울 외곽을 영끌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마저 힘들어졌기 때문에 왜 경기도 외곽, 인천으로 가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지금 얘가 실거주하려면 7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고 그럼 서울 외곽은 여기서 또 한 장씩 빠져서 6억 또는 5억대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4억대, 3억대. 그러니까 실투자금,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대가 맞벌이 한다고 했을 때 영끌을 하거나 부모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3억대 자본금은 어떻게 마련해 오기는 하거든요. 이 정도의 자금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서울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직장은, 그러니까 실거주는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뭐 빌라라든가 이런 데 거주를 하시면서 전세를 껴놓고 사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런 좀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서울에 그럴듯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엄청 좋은 동네가 아니라 뭐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 마용성광 뭐 이런데 신축 새 아파트 대단지 브랜드, 역세권 이런 아파트를 지금 갖는다는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면 그러니까 차곡차곡 모으고 있으면 기회가 올까요 했을 때 절대 안 옵니다. 당연히 저축도 해야 되고 절약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돈으로 내가 월급을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저 집을 사야지라고 하면 저 집이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기본적인 인플레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는데 저 집이 가만히 있어주게 하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금 하에서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서 그걸 몇 천이라도 1억이라도 이런 식으로 불려 나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사다리를 걸칠 수 있는 그 갭이 그 자본의 간극이 줄어드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바로 한 번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 그럴듯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또 지금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그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소액으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를 굳이 임장을 온 이유는 뻔히 이거를 봤을 경우에 좌절감을 느끼실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엄청 막 좋아 보이지 않는 와 여기 살고 싶다 이 정도 느낌이 아닌 아파트가 10억이라는 거를 그냥 언론을 통해 접하는 거랑 실제 눈을 통해서 내가 직접 임장을 가서 그거를 이렇게 실제 체감적으로 느낄 때 그 좌절감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왜 왔냐면 이게 현실인 거를 절절히 느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마냥 불가능하지 않다. 내가 1년에 3천만 원을 버는데 절반 1,500만 원 저축을 하면 이거를 10년 모으면 1억 5천인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 3천만 원 있는데 그거를 어딘가 투자해서 이걸로 5천만 원, 1억 정도의 차익을 냈다. 그러면 나는 또 그동안 내가 한 2년간 또 3천만 원을 저축을 했다. 그럼 그걸 합치면 뭐 1억 5천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로 그 다음 새로운 지역, 새로운 아파트에 또 투자를 해서 그걸 또 불리고 하다 보면 이게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때 그 시절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차원의 기회가 아니고요. 여기가 오르고 있는 만큼 다른 데도 지금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 있고, 거기서 내가 지금 현재까지 내가 모아놓은 돈을 활용해서 자금을 불리고, 그럼 그 전세가율이 붙는 시점이 오고, 그걸 적절한 시기에 갈아타기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 정책의 변화를 파악을 하면서 배팅을 하고 레버리지를 땡겨와서 그런 차원에서의 기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월급을 열심히 모아야지 다시 집값이 하락하겠지, 그럼 그때 사야지, 이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시기는 오지 않아요. 집값이라는 건 다시 거품이 어느 정도 거치고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가격, 지금 2배가 됐는데 4년 동안 그 4년 전 그 가격으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 지역별로 저평가 고평가 구간이 있고, 서울 내에서도 그렇지만 그걸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당부드리고 싶은 건 소액, 지금 몇 천만 원의 돈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그것도 없는 분들, 저는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래요. 1,000만 원이면 더 돈을 모으세요 라기보다 그걸로 할 수 있는 투자처를 또 찾아라. 내가 지금 1,000만 원인데 매달 돈이 모이는 속도가 막 한 달에 막 몇백씩 저축할 수 있고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을 좀 더 모아서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지금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한 달에 몇십씩 돈이 모이는 구조다. 그러면 그거를 기다릴 게 아니라 1,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야죠. 그 아파트가 당연히 뭐 엄청 좋은 아파트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그걸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내가 하나하나 내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사다리로서 본다면 절대 하찮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다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절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